네, 차트를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정리하고 다음 주 증시까지 전망해 보시죠.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 기자,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증시 추석 연휴로 좀 길게 쉬어가는데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해외 시장은 또 열리다 보니까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들 많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리고요. 또 주요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요. 예. 추석 연휴 기간에 체크해야 할 사항을 먼저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박스권 장세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우리 증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잠시 쉬어갑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20일부터 3일간, 일본은 20일과 23일, 홍콩은 22일 휴장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정상적으로 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서학개미들은 마냥 쉴 수만도 없습니다. 증권업계는 추석 연휴에 진행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FOMC 회의가 20일, 22일 날 열려요.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어떤 발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이퍼링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금리 인상의 속도가 금리 인상이 얼마나 빨리 될 거냐 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테이퍼링이 연내 시작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오는 20일 미국 9월 주택시장지수와 21일 미국 8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을 시작으로 연이어 주택 판매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파생되는 걸 살펴보시면은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잖아요. 인플레이션 쪽, 소비 쪽, 그리고 소비에 더해서 바이든 정부 쪽에서 계속해서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죠. 미국 주택 관련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결국 인플레이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밖에 22일 레나, 21일 페덱스와 어도비, 22일 블랙베리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1일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극복, 한반도 평화 구축 등의 안건이 오고 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해외 증시에서 관련주의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에서 언급이 된 것처럼 다음 주 미국 FOMC가 열립니다. 지금 테이퍼링보다 금리 인상이 또 중요하게 거론이 되는 이유가 테이퍼링 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수순대로 쭉 흘러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의 고용 지표나 물가 상승률 지표를 보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9월이냐 11월이냐를 두고라는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9월에 할 것이냐 11월에 할 것이냐. 하지만 11월에 공식 발표될 것이라는 의견이 시장 전망의 대세입니다. 8월 고용이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계속 여러 차례 전해드린 지표인데요. 8월 고용이 예상치인 72만 명보다 50만 명이나 줄어든 23만 5천 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이 점을 좀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물가 지표도요. 전달보다 좀 낮은 0.3%로 나왔기 때문에 11월이 더 테이퍼링의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발표가 유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FOMC 금리 인상 점도표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점도표 하면 이제 지난 6월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이제 대다수 위원들이 지금 2023년에 금리를 인상하는 안에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준비된 자료인데요. 현재 미국의 금리 수준이 0에서 0.2% 수준이죠. 가장 하단에 있는 점들이 현재 수준인 제로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그 위에 있는 점들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3년 점도표를 보시면 18명 가운데 13명의 위원들이 2023년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요. 또 2022년 점도표를 보시면요. 내년도에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위원들은 7명으로 과반을 넘지 않았는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만큼 이 숫자가 좀 늘어날지 여부에 대해서 FOMC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FOMC에서 2023년에 금리 인상이 2번 될 거라는 식의 점도표가 찍히면서 좀 매파적으로 해석됐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9월 FOMC에서는 2023년보다는 2022년 점도표가 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2022년으로 금리 인상 기간이 당겨진다면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네, 이렇게 추석 연휴를 보내는 사이 미국에서 FMC 회의가 열리는 만큼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FMC 회의가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데 저희는 결과를 언제쯤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결과는 추석 그 FOMC 둘째 날 회의가 끝나면서 성명서와 함께 이 점도표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예. 우리 시간으로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인 23일 목요일 새벽 3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출근해야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좀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강제적으로 좀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찍 잠드신 분들은요,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시면서 뉴스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FMC 결과까지 또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 현대중공업 이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장을 했는데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오늘 첫날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현대중공업 공모가 6만 원이었는데요. 오늘 예. 시초가는 공모가 2배 가까운 11만 1,0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9만 1,000원까지 떨어지면서 좀 약세로 전환을 하나 싶었는데 바로 상승 전환하더니 13만 5,000원까지 상승했다가 결국 오늘은 0.45% 오른 11만 1,500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의 주가 변동성은 18% 하락, 21% 상승으로 폭이 좀 아주 컸습니다.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중공업이 사실 앞서서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뭐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또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곤 했었는데 그만큼 또 기대감이 컸지만 오늘 변동폭이 너무 컸습니다. 왜 이랬던 걸까요? 네, 그 보시는 대로 이 현대중공업은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1,835대 1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1위였던 SKIT에 비해서 이어서 2위였는데요. 시초가가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 투자 기관들의 차익 물량이 장 개장과 동시에 쏟아져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하지만 또 이 보호 예수가 걸려 있는 공모 기관들도 청약에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전체 주식의 10%밖에 안 됐는데요. 따라서 일반 청약자들이 주식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오늘 청약을 통해서 공모주를 받지 못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중 상승세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이 조선주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은 업계 1위가 시장에 등판을 하면서 자금을 현대중공업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등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 이제 추석 이후에나 저희가 매수를 원해도 현대중공업을 이제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벌써 복목가 대비 2배 이상 올라간 주가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에 참여해도 될까요? 네, 지금 현대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증권사들의 좀 그 목표 주가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상장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사실 그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예. 메리츠 증권의 경우에는 11만 원, 신한금융투자의 경우에는 9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그 목표 주가를 이미 뛰어넘은 넘어섰죠, 예. 그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조선주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당분간 그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추석 이후 바로 들어가셔도 좋지만 일단은 변동성 구간이 지난 이후에 투자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심리적으로 당일날 이렇게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진정된 다음 투자하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카타르 LNG나 러시아발 LNG선 수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환경 규제의 압박 때문에 선주들이 친환경 선박을 발주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기술력 우위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친환경선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삼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금 시가총액이 이미 5조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연말에는 운이 좋다면 특례를 통해서 코스피 200에도 편입이 되고 패시브 펀드의 유입세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중공업 주가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잘 고민해보시고 투자 시점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